안녕하세요. 오늘도 1일 1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칼슘은 걷기로 보충한다. 와우!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약을 드시지 않으셔도 되고 오직 걷기만으로도 칼슘을 보충할 수 있다는 이 말. 정말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것이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불편한 진실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왜? 힘들기 때문에. 쉬운 거는 왠지 좀 값어치가 없어 보이잖아요. 이렇게 주변에 널린 거나 이런 것들이. 근데 그 속의 비밀을 파헤쳐 보면 아주 작은 곳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거꾸로 걷기를 하지 않으면 몸속에 칼슘을 보충할 수 없다. 뭐 이렇게도 될 수 있고, 골다공증에 걸리시는 분들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걷는 걸 즐거워하지 않는 분이시겠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잘못되진 않은 것 같아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뼈를 튼튼하게 한다고 칼슘을 다량으로 섭취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장기간 우주선에서 생활하는 우주 비행사들도 보통 사람보다 몇 배나 많은 칼슘을 섭취하지만 지구로 귀환했을 때는 골다공증이 발생해 있다. 중력의 영향을 받으면서 운동을 하지 않아 뼈가 약해졌기 때문이다. 뼈를 튼튼하게 하고 싶다면 보통 사람보다 2배로 많이 걸을 것을 권장한다. 이것 저한테도 역시 취약한 점인데,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하고,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중에도 우리가 정류장에서 대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대기하는 순간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허리 돌리기 운동, 아니면 옆차기 운동, 발차기 운동, 내지는 발 뒤꿈치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 이런 작업들을 하거든요. 시간 나는 틈틈이 생각날 때마다. 그게 운동이라고 생각하고요. 구속받지 않아서 좋습니다. 남한테 민폐될 일은 없으니까요. 뼈를 튼튼하게 하고 싶다면 보통 사람보다 2배로 많이 걸을 것을 권장한다. 중력에 의해 뼈에 부하를 거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뱃속의 칼슘량이 점점 늘어난다. 뼈속의 칼슘량이 점점 늘어납니다. 물론 극심한 기아 상태에 있거나 여름철에 물만 계속 마시면 칼슘은 나트륨과 함께 소변으로 배출되어 칼슘 결핍증에 걸릴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일은 극히 드물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칼슘이 줄어드는 것은 왜일까? 애초부터 뼈라는 것은 칼슘을 축적해두는 운행과도 같다. 만약 혈액 속에 칼슘이 줄어들면 우리 몸은 뼈에서 그것을 보충한다. 혈액 속에 칼슘이 병적인 상태에서 계속 줄어들면 뼈 속에 칼슘이 혈액 쪽에 사용되는 것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식사를 하면 가능한 한 뼈 속의 칼슘이든 혈액 속의 칼슘이든 모두 균형을 잡고 일정한 수치로 유지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뼈가 약해졌다면 가장 큰 원인은 걷기 부족이라고 볼 수 있다. 고령자가 아무리 칼슘을 섭취해도 뼈가 점점 약해지는 것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운동량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게다가 뼈가 약해지는 것은 호르몬 양이 줄어드는 것과도 관계가 있다. 여성 호르몬이든 남성 호르몬이든 원래 성 호르몬은 뼈를 단단하게 하고 근육을 다부지게 하는 단백 동화작용을 한다. 남성 호르몬은 80세가 되어도 젊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양으로 분비된다. 하지만 여성 호르몬은 25세 무렵부터 감소하기 시작해서 폐경기, 저는 이 폐경기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페미니스트가 그러더라고요. 완경기라고 표현해달라. 왜 패냐? 패는 왠지 좀 그런 부정적인 어감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완경하면 굉장히 뭔가 완성된 느낌이라고 할까요? 성숙의 길로 가는, 그죠? 그래서 저는 완경기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성 호르몬은 20세 무렵부터 감소하기 시작해서 완경기가 되면 전혀 분비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은 여성 호르몬제를 드시는 분들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성 호르몬제라고 하는 것이 꼭 알약을 투입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뭐 침뜸으로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저는 제 몸으로 한번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약을 잘 안 먹습니다. 보조제.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 제가 이제 카스에도 올려드렸는데요. 저는 이제 병원을 눈을 감을 때까지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항상 조심조심 살아야겠죠. 막 몸을 함부로 굴려서도 안 될 것이고 너무 노동에 노출시켜서도 안 될 것이고 또 저는 사실 너무 그 노동을 싫어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염려증보다는 운동, 걷기를 안 해서 좀 걱정이 되기는 해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걷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나름 노력은 하지만 역부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인지하면서 조금씩 이제 걷기를 늘려가려고 합니다. 물론 성호르몬이 분비되지 않으면 건강을 유지할 수 없다. 그래서 이 경우는 대체 호르몬을 분비하게 된다. 이때 그러니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 인체가? 대체 호르몬을 분비하게 된다고 하니까요. 이때 분비되는 호르몬이 바로 안드로겐이다. 안드로겐은 신장 위에 있는 부신에서 분비되는 남성 호르몬으로서 여성 호르몬이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 남성 호르몬으로 대체된다. 물론 그다지 많은 양은 아니다. 이 때문에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이다. 나이가 들면 점점 더 걷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칼슘은 더욱 결핍되고 무릎이나 허리에는 통증이 찾아온다. 통증 때문에 점점 더 걷지 않게 되면 결국 휠체어나 지팡이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고 뼈는 더욱 약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평소에 잘 걷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등산을 하거나 하면 관절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평소보다 자주 걷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앞에서 밝힌 것처럼 내 뼈 나이는 28살로 실제 나이보다 30살이나 젊다. 어릴 때부터 나는 걷는 것을 무척 좋아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어릴 때 걷기 운동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가 나이를 먹었을 때 골다공증의 정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어머 어떡해요. 저 어렸을 때 제가 환경적으로 어렸을 때 정말 그래서 제가 제 다리를 별로 안 예뻐해요. 다리가 요즘 애들은 막 길쭉길쭉 늘씬늘씬 매끈하게 빠졌잖아요. 근데 제 다리는 약간 닭다리랑 좀 비슷해요. 아니면 축구선수 다리랑 좀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알통이 좀 많이 나왔다고 해야 되겠죠? 근데 그거를 거슬러 가보면 그때 당시에 저희 집이 굉장히 높은 곳에 살았어요. 신림동에 살았었는데 몇 동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워낙 신림동이 넓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12동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한 대략 1시간은 걸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어렸을 때 정말 많이 걸었네요. 덕분에. 정말 너무 훌륭한 이런 진실을 발견하게 되네요. 물론 다리 밑쪽 외관상으로는 그렇게 예뻐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골다공증에 노출이 덜 된다는 것만으로도 아주 큰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너무 행복하네요. 그래서 그러므로 어린이들에게 자주 걷는 습관을 들여주는 것이 좋다. 자주 걷는 거. 뭐 산으로 둘러 다니면 되겠죠. 아이들은 노는 것이 그냥 그 삶 자체니까.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아이를 제일 먼저 자리에 앉히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저도 사실은 그 전철이나 버스 가급적이면 앉지 않으려고 무진장 노력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조금 앉아서 왔습니다. 몇 분? 몇 분? 5분 정도? 이거 무슨 고해성사도 아니고 참, 그쵸? 그래서 어렸을 때 하반신을 잘 단련시켜 두는 것이 평생의 뼈 건강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훌륭한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건강은 곧 아름다움이다. 나는 하루 한 끼 식생활을 시작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다. 한때 77kg이던 체중은 몇 년 동안 62kg을 유지하고 있다. 건강 상태도 무척 좋다. 하지만 하루 한 끼 식생활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건강만이 아니다. 건강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당장은 아무 병에도 걸리지 않고 여러 가지 검사에서 정상이라고 해도 건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로 어제까지 건강하던 사람이 다음날 갑자기 큰 병으로 쓰러지는 일도 있다. 내가 지향하는 건강이란 그런 건강이 아니다. 진정한 건강은 반드시 겉모습으로 나타난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5배 크기입니다. 진정한 건강은 반드시 겉모습으로 나타난다. 매끄러운 피부와 잘록하게 들어간 허리로 상정되는 외양의 젊음과 아름다움을 달성했을 때 비로소 살아있는 생물로서 가장 좋은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잠시 사람 이외의 생물에 대해 생각해보자. 다양한 생물들 중에서도 특히 수컷의 경우에는 자연의 섭리에 따라 외관의 아름다움을 서로 경쟁한다. 공작새가 예술이죠. 앵무새도 마찬가지고. 수컷은 종족 번식을 위해서라도 다수의 암컷을 상대하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조류의 경우 암컷은 많은 수컷으로부터 구애를 받지만 수컷 또한 여러 마리의 수컷들 중에서 자신이 선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 즉 수컷은 선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건강하고 생식 능력이 뛰어난지를 암컷에게 어필해야 한다. 공작의 수컷 깃털에는 눈처럼 보이는 무늬가 있다. 이 무늬가 선명하고 아름다울수록 암컷에게 인기를 끈다. 깃털이 아름답고 건강한 수컷은 곤충이나 기생충에게 해를 입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만큼 몸이 건강하고 생식 능력이 뛰어나다고 호소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인기를 끌기 위해서는 아름다워야 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이것도 1.5배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기를 끌기 위해서는 아름다워야 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지구상의 모든 동물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냄으로써 자신이 얼마나 건강한지를 표현한다. 인간의 경우에는 대부분 나라가 일부 일처제이기 때문에 요즘 남자들은 좀처럼 결혼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지 여성들은 남성들에게 선택받기 위해 항상 외모에 신경을 쓴다. 하지만 화장이나 보정 속옷으로 외양은 요란하게 꾸밀 수 있겠지만 남성이 도망쳐버릴 정도의 맨 얼굴이라면 곤란할 것이다. 내면에서 우러나는 아름다움이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최근에는 미혼 인구가 늘고 또 늦게 결혼을 하는 탓에 죄송합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아름다워지지 않으면 파트너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여기서 내가 말하는 아름다움이란 1.5배예요. 건강적인 면에서의 아름다움을 말한다. 건강한 생활을 하면 그것은 반드시 외양의 아름다움으로 나타나게 마련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건강적인 면에서의 아름다움을 말한다. 건강한 생활을 하면 그것은 반드시 외양의 아름다움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내가 지향하는 건강의 최종 목표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아름다움이라는 것,
건강하면 아름답다. 이런 얘기인가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